바이썸입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큰 축이자 세계적으로 대중성은 물론 예술성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그런 우리나라 영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최근 미국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있었는데요. 필름 앳 링컨 센터와 서브웨이 시네마 측이 한국영상자료원 및 뉴욕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1960년대 영화 회고전을 선보인 것입니다. 미국 영화 매체 스크린렌트는 한국 영화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영화 스타일을 조명하게 될 이 회고전에 대해 설명하며 한류 물결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를 서양으로 가져왔지만 한국 영화의 성장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회고전이 그 강력함을 조명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평가하였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영화의 세계적 위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은 당연히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영화의 현재 위상을 증명하는 영화라면 서구권에서 한국 영화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만든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준호 감독과 함께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거장인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인데요. 영화 기생충과 올드보이의 미국 배급사 네오는 한국 영화는 올드보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라면서 이 영화 올드보이의 미국 개봉 20주년을 기념하여 획기적인 재개봉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전 세계 영화 매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4K 버전으로 리마스터링된 올드보이의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영화 매체 AV클럽은 올드보이를 두고 한국 영화의 문을 연 영화라 정의 내리면서 이 영화는 설국열차, 부산행, 오스카상 수상작 기생충 등 한국의 다른 보석 같은 영화들에게 길을 열어준 작품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은 한국 영화사의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일부 미국 관객들은 외국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며 심지어 짜증을 내기까지 했지만 많은 영화 매니아들은 이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대담한 영화와 영화 제작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고 알려진 한국 영화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관객들 사이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흥분의 대부분은 박찬욱 감독의 잊을 수 없는 걸작 올드보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드보이를 처음 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필자는 코미디에서부터 액션, 스릴러, 호러로 재빠르게 장르를 옮겨가며 기존 영화의 장르 구분을 거스르는 영화 방식에 놀랐었다 평가했는데요. 이탈리아 영화 매체 NPC 매거진 역시도 올드보이는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영화의 시작을 알린 영화라 평가하며 기생충, 버닝,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강남스타일에 앞서 전 세계가 한국의 독특한 대중예술에 주목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올드보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올드보이는 한국 영화의 운명을 좌우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화이자 파격적이고 아름답게 구현된 작품으로 쿠엔틴 타란티노가 주재하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다 전하면서 이 영화는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우아함을 선사한 영화이며 미학적인 우수함으로 21세기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영화로 남아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시아 영화 탐험의 출발점이 된 영화이며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 영화는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에서 근본적인 영화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드보이에 대해 개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소름 돋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올드보이는 미국 재개봉에서도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원작의 미국 개봉 당시보다 재개봉 흥행 기록이 더 뛰어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무비웹은 올드보이 극장판 재개봉이 원작의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면서 올드보이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기세로 돌아왔다 전하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는 20년 만에 다시 북미 개봉을 통해 원작 개봉 당시의 매출을 뛰어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 시청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며 눈부신 복귀를 이뤘으며 이 재개봉의 성공은 미국 영화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드보이의 재개봉 성공은 세계 각지의 영화가
주류 관객의 공감을 얻으면서 미국 내에서 해외 영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높아진 해외 영화 선호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관객을 사로잡은 지 무려 20년이 지난 한국의 이 경이로운 영화는 옛 추억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원작 수익을 뛰어넘은 화려한 복귀를 하였고, 당시 북미 개봉 흥행 총액인 70만 7천 달러에서 크게 도약하여 단 5일 만에 88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는 타이타닉이나 아바타 등이 재개봉한 적은 있지만 미국 영화가 아닌 영화 중에서는 올드보이가 유일한 재개봉 영화이며, 그것도 제한된 기간 내에 재개봉하는 특별 개봉임에도 이런 성공을 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올드보이의 이런 성공은 해외 영화의 성공이라는 증거이며, 올드보이가 주류 박스오피스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여정은 축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한적 개봉임에도 원작 개봉 당시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올드보이의 놀라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 매체들이 전하는 올드보이의 매력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매거진인 GQ는 올드보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스타일리시하다 정의 내리고 있으며, LA타임즈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액션을 상징하는 영화는 여전히 작품 속 망치처럼 때리고 있다, 즉 히트를 치고 있다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올드보이는 지금 보기에 오히려 더 멋진 영화라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영화학 교수이자 영화 평론가인 하위 모브쇼비츠는 2003년 당시보다 지금 올드보이를 보는 것이 더 가슴 뭉클함을 선사한다 이야기했는데요. 2003년에는 일부 사람들이 폭력성 때문에 올드보이를 싫어하기도 했는데, 이 영화의 개봉 시점 이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분노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올드보이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 더 의미가 깊어졌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미국 매체 디 애틀랜틱은 올드보이 재개봉에 대해 평가하기를 여전히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는 충격적인 명작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관객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최고의 반전 엔딩 영화인 식스센스나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악명 높은 반전 결말의 영화들을 다시 시청하면 엔딩에서 받는 효과가 사라지거나 무뎌지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런 영화 다시 보기를 꺼려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반전 영화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재개봉이 발표되었을 때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올드보이는 그 능력을 여전히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올드보이에는 반전 엔딩을 이미 알고 봐도 여전히 재밌게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 반전을 가진 영화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극찬인 것이죠. 그리고 올드보이의 재개봉은 북미권 커뮤니티 레딧의 영화 게시판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영화 팬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시죠. 놀라운 영화, 충격적이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다시는 그 반전을 겪고 싶지 않아. 난 이 영화 못 봤는데 그럼 느낄 필요가 있겠네. 미국 리메이크판인지 한국 원작인지 잘 확인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물론이야. 반전 충격만 있던 영화가 아니야. 이 영화는 우리를 그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정말 놀라운 영화이기에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난 이 감독의 복수 3부작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그 시리즈를 다 봐도 독립적인 이야기들이라 올드보이를 망치지 않아. 나머지 3부작도 나쁘지 않은 영화들이지만 올드보이가 걸작이지. 난 슬프게도 이거 미국 리메이크를 먼저 봤어. HBO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원작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 원작이 미국 리메이크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재개봉 소식에 정말 기뻤어. 한국은 이 영화를 통해 정말 큰 성과를 거두었었어. 그럼 이게 영화판 오징어 게임 같은 거야? 난 올드보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말 듣고 나니 그 느낌이 증폭되는 기분이네. 난 가까운 극장에서 상영 중이라 내일 밤 티켓을 구했어. 큰 스크린에서 보기를 기대해. 맞아, 20년 전에 난 영화제에서 봤었는데 큰 스크린에서 보는 복도시는 정말 멋졌어. 난 항상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지만 보고 나면 너무 엉망이 돼서 절대 추천을 못했던 영화야.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겠지만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야. 다시 보기 전에 이미 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지는 영화야. 한국 영화의 포문을 연 올드보이에 한국 영화의 위상을 재확립한 기생충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았던 한국의 명작들. 부산영화제는 세계적인 칸 영화제와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는 반면
영화 이야기를 한 김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화 배급사들의 관객 수 조작이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창피하고 치욕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외 매체들 역시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기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이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공공연한 업계의 비밀이었다는 소식까지 해외 매체들을 통해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망신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 일본 등의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영화 산업의 규모로도 세계 상위권이고 영화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정상급이라 자부하는 이 나라의 영화 업계에서 이런 공공연한 조작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영화 업계와 관계자들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만큼 향후엔 명확한 기준과 수사 결과에 따른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 한국 영화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